북한 군대 여성 간부가 사실상 한 명도 없는데 김정은이 왜 굳이 14살짜리 딸한테 탱크키를 쥐어줬을까요? 다들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됐다고 보도하고 있죠. 4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간 국정원 보고에서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건 후계자 확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신호예요. 왜 하필 13살, 14살짜리에게 군사행보를 몰아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끝난 9차 당대회의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11명 안에 정작 김주의 이름이 왜 단 한 줄도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은 이 그림을 세 층위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 탱크 사진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동기에서 김정은이 왜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결과에서 이게 한반도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군 사군단 사령부에서 10년을 복무한 이소연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짚은 부분이 있어요. 북한 국방부급 기관 전체의 여성 장교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14살짜리에게 군 통수권 후계 서사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이건 후계자 등극의 신호가 아닙니다. 후계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김정은의 신호예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북한이 4대 세습을 준비한다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보도 안에서 정작 빠지는 게 있어요. 김주애가 9차 당대회 정치국에도 중앙군사위원회에도 그 어디에도 공식 직함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이 분리를 짚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보여주는 자리는 있는데 공식 자리는 없어요.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먼저 표면입니다. 2016년 3월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군사행보 세 장면, 그리고 4월 6일 국정원 보고, 그 다음 동기, 김정은이 왜 지금 이걸 해야만 했는가. 마지막으로 결과, 이 그림이 한국에는 무슨 의미인가. 자,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2026년 3월 11일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거기서 김주애가 직접 권총 사격을 했어요. 사격 모습이 공개된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이게 핵심입니다. 평양 제60 훈련기지에서 협동 공격 전술 연습이 있었어요. 김주애가 김정은 군 간부들과 함께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형주력 전차였어요. 8일 뒤인 3월 27일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소총을 군 지휘관들에게 선물로 수여하는 자리. 거기서 김주애가 저격용 소총을 직접 쐈어요. 그 장면도 관영 매체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화성포 11라형 시험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합니다. 약 40일 사이에 군사 영역 공개 행보 4건, 이 빈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 6일에 이게 다 정리돼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정원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용어 변화예요. 이전 보고에서는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4월 6일 보고에서는 여성 후계자로 격상됐단 말이에요. 박선원 의원이 직접 이 표현 변화를 짚었습니다.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탱크 조종 모습은 김정은 후계자 시절을 오마주한 연출이라고 합니다.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4월 6일 보고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1일에 KBS가 보도한 게 있어요. 국정원이 그때 이미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동행한 것을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 박선원 의원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김주애가 방중기간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서사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이 분석했다는 거예요. 즉 외교 무대 대비까지 한 셈입니다. 단순 군사 행보가 아니라 국제 무대 등장을 사전에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평가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다들 그래서 후계자 확정됐구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묘한 게 있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확정된 게 1914년 2월, 그때 김정일 나이가 만 33세였습니다. 김정은 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공식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년 8개월. 그때 김정은 나이는 25세에서 27세 사이였어요. 그럼 김주애는요, 2012년이나 2013년생, 지금 13살에서 14살입니다. 선대 후계 확정 평균 나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후계 일정으로 보이세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공식 후계자라면 정치국 위원이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든 어딘가에 공식 직함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9차 당대회, 거기서 발표된 새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 박태성 총리, 조용원, 김재룡, 리란, 그리고 김정은. 정치국 위원 중 여성은 외무상 최선희 1명, 중앙군사위원회 11명 전원 남성. 김주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단 한 줄도요. 후계자라면서 직함은 안 줘요. 왜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정말 후계 확정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후계가 필요하다는 자백일까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자기 딸을 후계자로 정했다. 국정원도 인정했다. 너무 어리긴 한데 4대 세습 빨리 시작하려는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9차 당대회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김여정. 8차 당대회 때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했던 김여정이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총무부장 자리에 올랐어요.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총무부장이면 서기실 책임서기를 겸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운용 총괄 라인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김주의 후계 서사를 가속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김여정 권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이걸 짚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도 비슷한 결로 보고 있어요. 장기 후계는 김주애, 단기 비상승계는 김여정이라는 이중구조. 즉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김주애로 가는 시나리오. 근데 김정은 건강 이상 같은 급변 사태가 터지면 그 순간 전면에 나오는 건 김여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후계자 카드가 한 장 명확하면 카드 두 장을 동시에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카드 두 장을 동시에 키운다는 건 한 장으로는 안심이 안 된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4월 6일 국정원 보고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김여정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여정은 실질적 권력이 없다는 게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예요. 자, 9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이 명백히 격상됐는데 국정원은 권력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다음 층의 출발점입니다. 자, 동기로 내려가 보죠. 먼저 가장 큰 모순부터입니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이소연 대표가 직접 짚은 부분이 핵심이에요. 인용해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인권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군부대에는 여성 간부가 없습니다. 회사 가도 반장부터 모든 게 다 남자지 여자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군 복무 10년을 한 사람의 직접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게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249명 중 여성은 단 4명,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전원 남성, 정치국 위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 중앙군사위원회 11명 전원 남성. 이게 2016년 2월의 북한 권력 지형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14살짜리 여자아이를 군 통수권 후계로 만든다. 솔직히 이거 개판 5분 전이에요. 사회 전체 구조와 정면 충돌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는가? 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요. 국정원이 2024년 7월에 내놓은 평가가 있습니다. 김정은 체중이 약 140kg에 달하고 다수의 지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자기가 언제 급사해도 모를 상황. 그러니까 원래라면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사회 분위기를 깔아가야 할 후계 서사를 김정은 이 1년에서 2년 안에 압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에요. 한번 꺼낸 이상 이제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한국 정보당국이 김정은 동선과 생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1일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과 김주애의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생체 정보 노출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김정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평양 안보라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 쓴다는 건 그만큼 약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김정은 주변 여성 권력의 재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현송월 보세요. 공식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원이자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사망했어요. 김창선이 누구냐? 김정은의 의전 총괄, 정상외교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선발대로 도착해서 김정은 동선과 의전을 사전 점검한 사실은 김정은의 그림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현송월이 흡수했어요. 사실상 비서실장급 역할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김주애 관리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국대 전영선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김주애 같은 인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현송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원래 가수 출신, 그것도 모란봉악단 단장이었던 사람이 사실상 김정은 비서실장급 역할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노동당 정통 라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탁한 사람만 옆에 두는 거죠. 권력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설주는 또 어떻습니까? 김정은 부인. 최근 행사에서 보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서 있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패턴이 보입니다. 김주애를 전면에 세우기 위한 무대 정리. 이게 이설주의 작품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방금 본 대로 단기 비상카드로 격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급부상한 외교 카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현송월은 의전과 김주애 관리, 이설주는 가정과 안정, 김여정은 단기 비상, 최선희는 외교. 모든 여성 권력이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보좌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요. 이게 4월 6일 국정원이 보고한 그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모순이 하나 더 생깁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후계를 세우는데 그 보좌 구조도 전부 여성이에요. 즉 김주애 체제가 작동하려면 북한 권력 구조 자체가 한 번 더 흔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김정은이 이 흔들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다음 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분들 잘 아시는 장면 하나 떠올려 봅시다. 1979년 12월 12일 그 새벽, 영화 서울에 본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권력 공백이 보이는 순간 측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북한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잔혹한 방식으로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김정일이 후계 확정된 게 33세. 거기서 김일성 사망까지 20년 걸렸어요. 그 20년 동안 김정일은 자기 권력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김정은 이 후계 내정이 15세, 김정일 사망까지 약 3년, 짧긴 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군부와 당을 손에 쥘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주애는요, 지금 13살에서 14살, 김정은 건강 상황이 국정원 평가대로라면 시간표가 선대보다 훨씬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김주애에게는 권력 기반을 다질 시간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주류 보도에서는 국정원이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한 줄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국정원 보고서 안에 또 다른 한 줄이 있었어요. 김여정은 실질적 권력이 없다는 게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됐다.
근데 9차 당대회에서 김여정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격상됐단 말이에요. 정치국 후보위원 재진입, 총무부장 임명, 비서실 책임 라인까지 같은 시점 같은 사람에 대한 정반대의 신호, 이 모순을 짚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해석은 사실 하나밖에 안 남아요. 14살짜리한테 탱크를 모는 그 장면이 사실은 김정은이 가장 약하다는 자백이었던 겁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약하다는 신호예요. 후계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후계자가 정해져야만 한다는 게 들킨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결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 입장. 이게 가장 안 알려진 부분이에요. 이소연 대표가 짚은 게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요즘 결혼 안 한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한 명만 낳고요. 둘 낳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김주애를 보세요. 키가 2, 3개월에 10cm씩 큰답니다. 머리숱은 반짝반짝 그 허리까지 머리를 길렀어요. 일반 북한 주민에게는 장발 금지입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 문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요. 이소연 대표가 짚은 한 문장이 무서워요. 내 자식은 비실비실 겨우 밥 먹이고 있는데 김주애는 저렇게 컸다. 이걸 비교 안 해보겠습니까? 즉 김주애 등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후계자 정당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불만 가중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군 출신 탈북민의 진단입니다. 삽질이 본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둘째, 김정은 직속군 라인의 재편. 9차 당대회에서 빨치산 세대 후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비서국이 11인 체제로 확대됐고 김정은이 직접 육성한 실무형 측근이 전면 배치됐어요.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정경택, 대표적인 김정은 친정 라인입니다. 조춘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2차 5개년 무기 개발 계획 책임자로 진입했어요.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고 김정은 개인 중심의 권력 체계를 강화. 이게 9차 당대회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 위에 김주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삼국지에서 동탁말로 보면 측근들이 슬슬 여포 모두로 변신하잖아요. 권력 공백이 보이는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김정은 이 친정 라인을 강화한 그 구조가 김정은 부재 시점에는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한반도 안보함의 단기 시나리오부터요. 김정은 건강이 급변하는 그 순간 김여정이 비상승계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동안 맡아온 역할이 뭐였죠? 대남 오물풍선 살포주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거친 담화 발표, 국제 제재에 대한 원색적 비난, 대외 강경 노선의 총괄이었어요. 단기 비상승계가 김여정으로 가면 한반도 긴장도가 즉시 올라갑니다. 장기 시나리오는 김주의 4대 세습,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지로 대표가 짚은 분석이 있어요. 4대 세습 기반을 굳히기 위해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외부 정보 차단, 사상 통제 강화, 한국 영향 차단 정책을 계속해 나갈 거라는 거죠. 즉 어느 시나리오든 한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짚을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4월 6일 정보위에 들어간 그 평가, 이종석 국정원장이 답한 거잖아요. 이종석 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19년 만에 공직 복귀입니다.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때 북미국장, 2009년부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한 경력이 있는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예요. 그런 분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표현을 굳이 쓴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표현을 골랐다면 평양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변화가 더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왜 김정은 이 14살짜리 딸한테 탱크키를 쥐어줬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그림은 처음 봤던 그림과 완전히 달라요. 처음 보였던 건 후계자 등극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후계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김정은의 자백이에요. 처음 보였던 건 탱크와 사격, 군사, 통수권 후계 서사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9차 당대회 정치국과 중앙군사위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무공식 후계예요. 보여주는 자리는 있는데 공식 자리는 없습니다.
이 분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김주애가 등장한 지 이제 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공식 호명에서 김주애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호칭은 늘 존경하는 자제분이에요. 아나운서 입에서도 한 번 안 나왔습니다. 이름조차 신성의 영역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평양시에서 김정은과 같은 이름 가진 사람 23명을 다 개명시켰던 정권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 사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걸 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무너지는 그날 아침 평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주애일까요? 김여정일까요? 아니면 그 옆에 묵묵히 자리를 다지고 있는 누군가일까요? 그 답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한반도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이게 평양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뜨는 순간 한국 안보, 경제, 외교 모든 계산이 30분 안에 다시 짜져야 합니다. 통일이 누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날 무슨 일이 터지느냐의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날을 위해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력 재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음 국면을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여정 총무부장 격상의 의미, 9차 당대회 정치국 5인 체제의 정밀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